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어서 본가에 갔다 오면 항상 어머니와 아내의 의견 다툼이 있습니다. 의견 다툼 중에 가끔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데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에게 나쁜 남편인 것 같고 아내 편을 들자니 불효자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아내와 엄마 사이에 갈등하는 그런 아들 또는 남편들이 많죠. 근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어머님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과 며느리가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는 고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아내가 맞추는 것이 마치 정답처럼 지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모의 영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집안 대 집안으로서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현재에는 그렇게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서 만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예전에 그 논리를 갖고 와서 시어머니 말을 안 듣는다, 시아버지 말을 안 듣는다, 아니면은 장인어른 말을 안 듣는다, 아니면 장모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어른과 자녀의 관계로서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가정은 누구의 가정이냐가 되는 거죠. 이전에는 시어머니의 가정, 시아버지의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 구조였다면 지금은 내 아들도 독립시키고 며느리도 독립시키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독립된 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내 가정을 독립된 가정으로서 바로서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미 아내와 우리 어머니가 싸웠다는 거는 독립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내가 관리할 테니 너희 어머니, 너희 아버지는 너가 관리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독립된 가정인 거지. 장인, 장모도 사위한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며느리한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꾸 간섭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의 부인은 아들의 부인이지 며느리라는 그 호칭을 계속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 이런 식의 단어를 쓰면서 마치 자기의 자녀인 것처럼 자꾸 간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싸웠을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출동을 하고 장인, 장모가 출동을 해가지고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좋은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갈등이 일어나면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해결이 되더라도 이 고부 간의 갈등이 해결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웠을 때 재고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해봐야 얼마나 사랑하고 장인, 장모가 사위를 사랑해봐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배우자와 만나는 것 자체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야 되는데 우리는 싸우고 나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 정답은 정해져 있죠. 원래는 누구랑 누구랑 만나면 안 됩니까? 우리 가족과 남의 가족이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가족이 누굽니까? 이걸 정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인과 내가 우리 가족이냐, 어머니와 내가 우리 가족이냐, 여기서 헷갈리면 그 선택대로 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와 가정이고 부인은 나랑 가정이 아니면 어머니 편을 들게 돼 있죠. 부인이랑 나랑 한 가정이고 어머니랑 나랑은 한 가정이 아니라 생각되면 부인 편을 드는 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인륜이냐 천륜이냐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무슨 인연을 가지고 사람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라 생각하느냐, 나는 어느 가정에 속해 있느냐, 이게 소속감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고 부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첫째는
아버지를 모셨고 둘째는 나가 살았단 말이에요. 둘째까지 같이 사는 집안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다 독립해서 나가 사는 게 룰이 되었죠.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한테 집 사는 거 이렇게 도와줬고 신혼집 마련하는 거 이렇게 도와줬고 내가 내 딸한테 혼수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거 뭐냐? 그래서 그게 빚입니까? 그걸 빚으로 생각한다면 빨리 갚아드리고 마는 게 낫죠. 그렇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관계라면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면 빨리 돈으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천륜이니 인륜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아니 돈을 줘서 관계가 이어지는 거고 돈을 줬기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는 거라면 돈을 줘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 돈을 원했겠습니까? 부모가 주시니까 받는 거지. 안 주셔도 됩니다. 대신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단칸방에 시작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시작하는 것이 가정이다.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이 가정이다.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으면은 고부 갈등이 일어날 게 뭐 있습니까? 아이 잘 낳아서 잘 기르면 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의견만 맞으면 됩니까?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딱 맞으면 그게 그 가정인 겁니다. 그런데 내 말을 안 듣는, 내 말을 안 듣는 아들, 내 말을 안 듣는 며느리, 내 말을 안 듣는 딸, 내 말을 안 듣는 사위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서로 돈 안 벌리면 돼요. 손을 안 벌리면 됩니다. 서로 손 안 벌리고 너는 너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사는데 가끔씩 만나서 좋은 얘기하고 즐겁게 식사하고 이게 가족이라면 얼마나 좋은 얘기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만나서 너는 왜 이렇게 사니? 누구네 이러고 산다더라. 왜 첫째는 이렇게 사는데 둘째는 이렇게 사니? 이런 대화를 가지고 만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인정해주고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인정해준다면 누가 갈등이 일어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 안타깝다면 내 수중에 있는 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왜 돈을 주고 무언가를 보태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니까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렇게 돈을 주고 그렇게 간섭을 하면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과 아내를 두고 볼 때 어떤 게 내 가정인가? 부모님과 나는 가정인가? 부인과 내가 가정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건 본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자체가 누구 편을 듭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신의 가정은 누굽니까? 누가 당신의 가정이고 당신은 어느 가정을 멤버입니까? 부인과 함께하는 가장입니까? 아니면은 부모 밑에 아들입니까? 그 물음에 답하시면 결론은 그 물음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대답이 부모와 천륜을 끊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독립을 했으면 독립한 개체답게 서로 인정하고 사는 거고요. 그 서로 인정하는 그 속에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내 아들로서 데리고 있을 때의 사랑보다 독립을 시키고 독립체로서 잘 살아가는 아들을 볼 때가 더 부모로서 기쁨이 있을 겁니다. 인간구실 못하는 아들 데리고 사는 그 기쁨보다 독립시켜서 인간다운 그 일을 하고 사는 그것을 보는 게 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들이 좀 잘못해도 며느리가 잘못해도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할 때라면 굳이 내가 나서서 그 상황을 피하도록 만든다든지 일어나게 만든다든지 간섭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자꾸 간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얘는 망할 것 같고 이걸 가만 냅두면 며느리가 잡아먹을 것 같고 이걸 안 하면 사위가 우리 아이 인생을 망칠 것 같은 거죠. 부모님 뭐 하셔야 됩니까?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서 얘네들이 스스로 잘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에 너무 약하죠. 인색합니다. 내 아이가 20점을 맞든 30점을 맞든 맞은 거 10점, 30점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틀린 거 70점, 80점에 포커스를 둡니다. 90점을 맞아도 맞은 거 90점에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거 10점에 비난을 하고 이거 못 맞으면 이 인생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켜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물어봅시다. 부모님은 인생을 100점짜리로 살았는가? 왜 부모님의 인생에 자녀들을 맞추려고 하는가? 그 갈등이 원인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며느리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누가 제공합니까? 부모님이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고 저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선택한 길인데 이미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가치관을 심어놨으면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죠. 근데 뭐가 그렇게 안타깝고 어렵습니까? 우리 아이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을 때 AS 할 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면 독립을 시키지 마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을 시켰다면 그 몫은 아들이 부족하든 딸이 부족하든 그것은 배우자가 짊어지고 갈 숙제인 거지 부모님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분도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편입니까? 아내 편입니까? 그런 고민에서 벗어나서 나는 독립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내하고조차도 상의할 수 있는 관계인가?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누구랑 상의할 것이냐? 부모님이랑 상의할 것인가? 아내랑 상의할 것인가? 누가 내가 하는 결정을 같이 책임져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내하고 이야기해야겠습니까? 부모님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책임질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거죠. 부모님이 그만둬라 해서 그만두는 겁니까? 아내가 그만둬도 내가 같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같이 감당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만둬라. 그럼 누구 가정입니까? 이 사람은.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가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결론은 독립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